안녕하세요. 자, 정체법의 손영덕입니다. 지난 시간 기본권 보장과 제한 프린트로 해서 진도 아직 안 나간 반도 있어가지고 복습 겸 진도 혼합한 그렇게 나갔었죠.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로 한번 간단히만 볼 거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곧바로 대단원 2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할 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봐도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외울 것도 많아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권 보장과 제한. 책 있죠? 책 같이 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누구에도 양도할 수 없는 걸 타고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좀 너무 작나? 작죠? 그죠? 좀 키울까요? 크기를? 여기 좀 더 보기가 쉽네.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지, 여기는? 그지? 요거는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대헌장, 최초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 권리청원 앞에서 배웠었죠? 영국, 권리장전, 영국.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가게 됐고요. 그죠? 그리고, 천부인권선언 등등 미국 독립선언 관련돼서 독립과정에 나왔던 거 미국, 프랑스. 자,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 기억하시죠? 그치? 사회권 나왔던 거 히틀러 이전. 그래서 히틀러 전까지 가장 발달된 인권이 보장된 사회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권 독일에 나타났었고, 자, 전쟁 이후에 세계 각국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한 3년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각국의 언어로 이걸 다 맞춰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세계 인권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UN 국제연합이 나오게 됐고요. 자, 최근에는 이제 환경권, 연대권 등등등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참고 삼아 보면 되겠어요. 참고 삼아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연도까지 해가지고 나오지는 않아요. 자, 앞서 배웠던 거. 오늘날 국가는 인간이 지닌 천부적이면 초국가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자동적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이 뭐냐 이거 확인할 테고, 자연법상 권리, 기본권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야. 동시에 실정법상 권리인데, 그쵸? 동시에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게 좋네. 이걸로 하니까. 자, 이거 넘기는 걸 어떻게 넘길 수가 없나 이거? 그리기를 취소해야 되는구나. 자, 다시 위로 가서 볼게요. 위로. 교과서 보면서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이거 크기 변경이 어렵네. 이런 것도 한 번씩 꼭 다 보세요. 읽어보시고요. 교과서는 한 번씩 다 꼼꼼히 선생님이 다 안 해줘도 꼼꼼히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인간 조성과 행복추구권, 포괄적 성격이라는 거. 그쵸? 성격이 포괄적인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이거면서 동시에 이거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지? 딱 나눠서 따박따박 나눠서 해야 된다고 했었지, 그지? 포괄적 성격. 자, 그다음 자유권.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쵸? 소극적 방어적 권리. 특히 이것들 열거적인 거 아니고요. 포괄, 그리고 자연법상 권리, 본질적 권리. 글씨 엉망이다. 선생님 어떻게 글씨를 이렇게 쓰지? 아무튼, 자, 평등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평등권은 중요한 거, 다른 기본권 보장, 전제조건, 실질적 평등. 그렇죠? 세 가지가 본질, 포괄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열거, 실정법상, 그렇지? 그래서 국가가 있어야만 됩니다. 전제. 자, 사회권,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었지, 그지? 근로의 권리, 환경권 이런 것들, 노동권, 전부 다 국가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아래 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특히 또 여성 참정권 운동, 유명하죠, 그렇죠? 에밀리 데이비슨, 그죠? 13년에 경마대회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말에 치여 사망했어요. 뭐 때문에? 여성 참정권을 외치면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사회 운동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영국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을 획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로 계속 확대되었던 거죠.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청구권.
뭐 뒤에 청구권이 붙으니까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단적 기본권이라는 거, 이 자체가 목적이면 청구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거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것이다. 자, 이 정도로 복습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우리 그 나왔던 대로 그쵸?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 있었었고, 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뭐 법률로서 필요한 경우 한해서만 법률로서 여기 나와 있네. 법률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과잉 금지 원칙, 자, 꼭 기억하십시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나 정당해야 되고, 방법도 적절해야 되고, 수단은 피해가 가장 작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즉, 마스크를 씀으로 해서 입는 사익의 침해보다, 그죠?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이런 것이 과잉금지 원칙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잘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많이 안 했었네요. 그제? 다시 한번 꼼꼼히 이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별표 하나 해놓을게요. 나중에 한번 복습할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그렇죠? 여기서도 자료도 좋은 게 있네요, 그렇죠?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자유 제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그 유명한 스노든 얘기 나왔네요, 그죠?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텔레비에서 봤나? 그 이라크 전쟁 그런 걸 어떻게 막 다 해킹하고 해가지고 그 공개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무고한 주민들을 헬기로 그냥 오락하듯이 다 쏴 죽이는 거 그런 걸 공개해가지고 그때 미국 행정부가 난리가 났었었는데, 자, 2013년이니까 좀 오래돼서 여러분은 모르겠네요, 그죠? 그 자료를 좀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번 주는 좀 양해를 구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조금 체력이 한계가 와 있어. 방 이사하고 하느라고 좀 회복되는 대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한번 또 보여주든지 할게. 이런 거 좀 보면서 하는 게 더 실감나고 좋으니까. 스노우이라는 사람이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다음 이제 민주국가와 정부로 넘어갈게요. 민주국가와 정부로. 그래서 대단원 이제 단원이 바뀐 거죠, 그렇죠? 정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정부 형태예요, 정부 형태.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요 대통령제까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세 페이지.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거는 정부 형태는 전형을 배우는 거예요, 전형. 각 나라별 정부 형태는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달라. 우리나라도 다르고 뭐 해가 다 다른데 대표적인 의원 내각제 하면 영국, 그리고 이제 대통령제 하면은 미국. 왜냐면은 최초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전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볼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뭐 대통령제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의원에 대해서 묻게 되면 이 전형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를 다른 뭐 뉴질랜드, 뭐 호주, 뭐 등등 이런 나라 묻는 게 아니고요, 그죠?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혼합형 제도예요. 혼합형. 그래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섞은 혼합 혹은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지. 이원 집정부제. 그래서 전형을 역시 프랑스를 전형으로 본 거예요. 프랑스를 전형으로 본 거고요. 이원 집정부제라고 합니다. 자, 이원 집정부제까지 오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지금 마카롱 대통령과 뭐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프린트로 PPT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얘가 대통령제. 대통령제. 글씨가 정말 엉망이다. 비싼 걸 샀는데도. 의원 내각제는요, 국민이 투표를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 그치? 한 번 투표해서 의원을, 입법부를, 그러니까는 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의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다수당이 나오겠죠. 다수당. 1등한 당, 정당, 다수당.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당이 되겠고, 그지? 일본 같은 경우 자민당. 그럼 그 다수당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야. 즉,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비슷한 권한을 가진 게 이제 수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영국의 수상, 일본 같은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일본 뭐 누구였니? 이름 지금 그만두고 아베 그만두고 대신 왔잖아요, 그렇죠? 수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상이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행정부, 행정부 각 총리나 등등등등 내각 강요 혹은 뭐 강요 이렇게도 얘기하죠. 강요를 구성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이야. 그렇잖아. 여기가 다수당이고 이걸 모체로 해가지고 지금 행정부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지붕 안에 두 집, 뭐 이렇게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지붕 안에 두 집.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둘이 짝짝꿍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지. 그치? 둘이 짝짝꿍 할 가능성이 많어. 왜냐면 지금 같은 집안 식구니까는. 그죠? 그래서 얘를 권력 융합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핵심 포인트부터 나와. 자, 다음 거. 뒤로 넘어가겠다. 다시. 뒤로 가기 어떻게 되니? 이전. 여기까지만 해놓고 일단 보자. 권력 융합적이에요. 같은 집안 식구다 이 얘기야. 같은 집안 식구야. 근데 문제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입법권과 행정권이 엄격히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되지, 그치? 분리가 돼야 돼. 그게 아니면은 민주주의가 아닌 거야. 삼권이 분립이 돼야 되잖아. 지금 여기서 양측에서 둘 다 대통령제도 그렇고, 선생님 기운이 없어 이제 말이 세게 안 나오네. 잘 들리죠, 그래도, 그치? 소리 너무 작으면 조금 키워 들으세요. 여기도 그렇고 사법부는 얘기가 안 나와. 왜 그럴까? 원래 독립돼 있는 거야. 원래 독립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는 원래 독립돼 있는 것이고,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권력 융합적이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것만 갖고는, 그치? 그래서 권력 융합적,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권력 분립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만일 행정부가 뭔가 막 뭐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 뭐 뇌물 받고 뭐 등등등 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불신임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뽑는 거예요. 다시 뽑으면 돼요. 다시 뽑는 거야. 자, 거꾸로 의회가 다수당의 의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막 일으키고 했어. 그러면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자기 모체가 되는 의회를 해산해 버릴 수 있지.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치? 다시 선거를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의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 맞아요. 권력 분립 맞아. 하지만 여기서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어요. 자, 요 겸직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세요. 여기 법률안 제출권이라고 나오죠? 이런 법률 좀 만들어 봐 하고서는 입법부에다 법률을 내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권력 융합적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요거 일단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핵심 포인트, 정치적 책임이라고에 대해서 우리 좀 잘 한번 따져볼게요. 정치적 책임이란 거 뭐냐면, 의회를 만들어준 건 누구야? 의회를 만들어준 건 국민이 만들어줬어. 투표를 통해서. 의원대회에서 한 번만 투표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의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누구 눈치를 봐야겠어.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뜻을 실현시켜줘야겠지. 실현해야겠지. 자기를 만들어줬으니까. 자기한테 권력을 부여해 준 것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 자, 하지만 행정부는, 의원단에서 행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어요. 그치? 행정부를 구성하게 해준 건 누구야? 바로 의회란 말이야. 그쵸? 의회 다수다. 의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 눈치 보고, 누구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되냐면, 의회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잘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치적 책임이
의회에 있는 거예요. 의회에. 그런데 만일 이 행정부가 막 나가 그러면은 의회에서 해산시켜 버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불신임해 버릴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다시 다 뽑는 거야. 다시 다 뽑으면 돼. 하지만 그걸 선거까지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직접 책임은 아니다. 직접 책임은 아니다. 즉, 직접 책임은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가는 거잖아. 어차피, 그죠? 국민이 뽑아준 다수당에서 행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간접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간접 책임. 오케이. 따라서 뭘 잘못했을 때 아싸리 다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해산하고 국민이 다시 행정부를 구성해줘? 이건 아닌 거지, 그치? 이거는 직접 책임이 입법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싹 다 그만두고 의회에서 다시 뽑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의회는 국민이 구성해줬던 거고, 그쵸? 하지만 의회가 크게 잘못을 했어. 그렇게 되면은 의회는 국민에 대해서 직접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요거 일단 잘 기억합시다. 요거. 자, 그 다음 그럼 대통령제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자, 대통령제는 엄격해요. 아주 엄격한 권력 분립이야. 즉 완전히 둘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또 점으로 나오네. 처음 알았네요. 다른 집이야. 다른 집. 다른 집이야. 자,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어요. 옆집이 있는데 이게 의원 내각제는 옆집이 부모님 댁이야. 결혼해가지고 이제 분가했지만은 바로 옆집에 살아.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는 저녁 때 띵동띵동 해가지고 야 며느리야 사과당 같이 먹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하지만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옆집이 완전 남이야, 남. 지금 밤 11시에 지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띵동 해가지고 사과 드실래요? 미친놈 소리 듣지, 그치? 자, 그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딴 집안이야. 왜냐하면, 따로따로 선거를 했어요. 따로따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한 번 뽑고요. 이제 이거는 대통령 선거인단 나와 있는 건 이제 미국이라서 그런 거야. 미국 전형을 배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여기 하원 상원도 마찬가지로, 그치? 우리나라는 하원 상원으로는 안 돼 있지, 그치? 국민이 직접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누구한테 져요? 각각 국민한테만 지면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 전혀 없어. 왜 책임져? 옆집이 뭐 부부싸움을 하건 뭐건 간에 옆집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더 서로에 대해서 뭐랄까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더군다나 서로의 견제 장치로서 입법부에서 과반의 출석과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 법률. 이따가 배우겠지만 과반이에요. 그렇게 법률은 헌법은 또 달라요. 헌법 개정 과정은 법률 제정 과정은 제정이나 개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반반이란 말이야. 이렇게 의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게 되면 통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법안을 행정부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제부터 민식이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거부해 버릴 수가 있어요. 즉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과반 찬성한 법률을 대통령 혼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참, 여기서 대통령 뭐라고 했어요? 국가기관이라고 했지? 즉,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은 얼마나 막강한 건지 아시겠죠? 그죠? 한 방에 거부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럼 그 법안은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재의결,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고요. 공포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못하겠다, 나 배째! 하고서는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가 그냥 공포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자, 그리고 반대로서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무슨 조약을 맺었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국제법이라고 했었지. 국제법. 아이고 왜 이러니? 국제법이고 그것은 국내법과 동등하다고 했었지. 물론 이제 부딪힐 때는 누가 우위냐 우위론이 있지만은 법이 국제법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체결하고 왔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걸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고급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총리, 장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 해요 우리? 청문회 하잖아. 청문회. 이거 잠깐만 이거 갖다가 선생님이 시선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게 화면을 지금 구성을 바꿔놨더니 이게 한참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뭔 얘기했었지? 그래요. 청문회하고 하잖아. 그치? 청문회하고, 뭐, 법무부 장관 뭐 할 때 청문회하고 등등. 자, 그게 뭐예요? 뭐 하는 과정이야? 임명, 동의. 동의를 받는 과정인 겁니다. 임명, 동의를 받는 과정이에요. 하다 보면은, 임명이란 말도 나오지만, 임명하는 것은 이제, 뭐, 당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이 얘기고요. 임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임면. 이건 뭐야? 임명 플러스 파면. 오케이? 자, 이 임면권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대통령의 권한이야. 대통령의 권한. 그러면 입법부에서는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부에서 하는 게 아니야. 탄핵은 할 수 있어. 탄핵은. 탄핵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탄핵을 해버리는 거야. 총리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판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논란되고 있죠. 그런 사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야? 또 하나 여기 빠졌는데 탄핵을 할 수 있죠.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임면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정치적 책임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 국민에게만 집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는 실시하고 있어요. 주민소환제. 그래서 지자체장이 만약 뭐 부정을 뭐 저지르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주민이 투표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야. 하지만 국민소환제는 아직 우리나라 하지 않아요. 만일 국민소환제를 한다면 대통령이나 의회 의원도 국민이 다시 투표해서 바로 끌어내릴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과 또 등등등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탄핵을 하죠. 탄핵을. 그래서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국가기관에 대한 운영을 제대로 했냐 못했냐 가지고, 그러니까 즉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을 뭐 박모모 씨가 제대로 운영했냐 아니면은 뭐 너무 월권을 했냐 뭐를 했냐 이런 거 따져서 그것이 파면의 사유가 되면은 파면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이제 이해했어요? 자, 정치적 책임이란 거, 요거 잘 기억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권력 융합 및 권력 분립이 나와 있는데, 권력 융합으로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따라서 항상 문제가 나올 때는 권력 융합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 이 뒷말이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그 뜻을 갖다가 이해를 할 때 권력 융합적인 권력 분립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즉 옆집이 시부모 뭐니까는 부모 댁이구나. 그래서 둘이 좀 많이 친하긴 해. 하지만 엄격하게 다른 집이야. 다른 집안인 거지. 그치? 다른 집안이야.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하게 되면 며느리 화나죠. 그죠? 뭐 또 친정 그 와이프 집이 부모님 집이 옆이라고 한다면 뭐 매사 그 사위가 우리 사위가 우리 우리 딸내미 잘해주나 못해주나 해가지고 맨날 들여다보겠다고 방에다가 집에다 CCTV 설치해 놓겠다. 이러면은 뭐 누구나 다 싫어하지. 그치? 간섭하냐 간섭. 남의 집 내정 간섭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권력 분립의 장치를 만들어놨다. 자, 기억하시고요. 얘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다. 요거 했었고요. 자, 마지막 요 개념 좀 하나 해야겠어요. 여소야대, 여대야소. 일단 좀 지우고, 이걸로 하니까 잘 지워지네. 요 위에 거는 좀 놔두자. 엄격한 권력 분립. 자,
이쪽부터 할게요. 이번 대통령제부터. 여당이 뭐예요? 여당. 즉 행정부 수장, 행정부 수장이 소속 정당. 다른 말로 집권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야당은 그렇지 않은 정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상황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당 출신이야? 민주당 출신이지, 그치? 민주당 출신이야. 그래서 민주당이고, 근데 다수당이 현재 어느 정당입니까? 역시 민주당이에요. 180석 정도 되죠? 176석인가? 그 정도 돼요. 따라서 여당이, 민주당이 여당이에요. 지금 현재 여당인데, 그 여당이 국회에서 소수야 다수야? 다수지? 따라서 여대입니다. 여가 커요. 여대. 반면 야당, 국민의힘 작죠. 그죠?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야당이 숫자가 작아요. 따라서 현재 정국은 여대 야소가 되겠습니다. 여대 야소. 자, 근데 만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주당이 한 100석밖에 안 되고 국민의힘이 한 170석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소야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번 이제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선 그렇게 여대 야소가 확실히 더 됐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원래는 민주당 쪽이 항상 그 야당 여당이었던 적이 언제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건너뛰고 그 전으로 가면은 노무현 정부가 있었었죠. 노무현 정부.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 DJ. 이렇게. 물론 이제 더 옛날로 가면 장면 정부 뭐 이렇게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하도 오래전 얘기고. 자, 이렇게 3번 여당을 했었었는데요. DJ 때는 자민련 별거 다 얘기하네. 김종필 쪽과 연합을 했었었지. 왜냐면은 이 국회에서 너무 작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매번 뭐 할 때마다 부딪히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합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DJP 연합 막 이런 식으로. 기억도 잘 안 난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DJP 연합이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됐었던 거였지? 그건 대통령 선거 때였구나. 그치? 노무현 때는 맞아. 대통령 선거 때 그랬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노무현 때는 그 정몽준 씨와 연합을 했다가 막판에 깨졌었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처음에 여소야대였어요. 여소야대였고 얼마 안 가서 탄핵이 발의가 됐었어. 탄핵.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은 얘기가 좀 달랐어요. 국민들이 좀 이렇게 왜 탄핵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탄핵감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다시 컴백했었죠. 그죠? 컴백하면서 총선에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수당이 됐었었는데 아무튼 자, 그 여대 야소, 여소야대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항상 여대 야소 밖에는 없다. 왜? 자, 봐봐. 국민이 뽑은 다수당에서 집권당이죠, 그치? 집권당 해서 대통령 행정부를 구성하잖아. 그러니까 총리 혹은 수상. 그래서 내각을 구성하잖아, 행정부를. 그러니까 당연히 여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수당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수당에서 배출하니까. 그치?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여당의 규모입니다. 여당의 규모예요. 그래서 자, 1번 케이스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있고 C 정당이 있어요. A 정당이 60%, 얘가 30%, 얘가 10% 이렇게 치자. 자, 이런 경우에는 B와 C가 합해도 A를 못 이겨.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반 이상이 된 거죠. 그치? 과반 이상. 따라서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다수당이긴 한데 50%가 안 넘어. 자, 즉 A가
40%고요. B가 30%야. 그러면은 C도 3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만일 B와 C가 연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거 의회에서 운영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집권당 뜻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두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두 케이스 기억하시고요. 자, 둘 다 여대 야소이긴 해. 하지만 과반이냐 아니냐, 과반 or not, 과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문제는 요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A가 그러면은 다른 정당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령 C랑 C한테 강요 자리도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연립정부. 이런 거 연립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자민당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당이라고 있어요. 소수 정당이긴 한데 국민당과 같이 지금 연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연립정부가 구성될 수 있다. 요거까지 좀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별로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실제 문제 역시 많이 풀어봐야겠어요. 자, 진도를 빨리 나가고 나서 계속 문제 풀이만 할 계획입니다. 문제 풀이만 계속 할 계획이에요. 자, 다 지우고 그러면 여기다 지우고 여대 야소도 지우자 그냥 다. 자, 대충. 자, 보세요. 권력 융합적 성격 고르세요 하게 되면 법률안 제출, 그치? 강요를 겸직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자, 반면 권력 분립적 요소 찾아내라 하게 되면 의회 해산, 불신임권. 자, 요거는 내각제에서. 자, 그럼 대통령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엄격한 권력 분립, 동의권, 조약 체결 동의권이 있고요, 그치? 아까 얘기했던 탄핵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탄핵. 자, 얘는 권력 융합적 성격이 없는 거야. 없어. 대통령제는. 왜? 딴 집이니까, 남의 집이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거 배울 때 안 헷갈려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4.19 이후에 장면 정부라고 불러서 장면이 총리였어요.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었고, 즉 내각제를 잠시나마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아니고 총리라는 것 자체가 내각제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총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법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원래는 강요 겸직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여기서는 이제 강요라는 말 안 쓰고 이제 뭐 장관, 행정부, 이렇게 뭐 장관 등등이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겸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할 뿐인 거야, 안 할 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 오게 되면은 섞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전형을 갖다가 칼같이 알아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많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좀 확실히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대 야소, 여소 야대 나타날 수 있고요. 강력 겸직 안 된다 여기 나와 있지, 그치? 해놨네, 잘. 자, 그리고선 여기서는 여당이 과반 이상이면은 그냥 가는 거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과반 이하면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 방금 얘기했었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가자. 몇 분이 지났죠? 벌써 30분이 넘었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강의 3개 연속해서 찍으려고 했었는데요. 하나는 좀 남겨놔야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자, 수고했습니다. 책으로도 복습 좀 해보세요. 책으로 복습.